대통령실 개편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바꾼다는 겁니다. 이준석 변론도 임박. 이르면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게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인용일까요? 기각일까요? 뉴스 속보 나오면 재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기자회견 중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개편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는 단독 보도를 하나 흥미롭게 보도하고 있는데 내용이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이제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았습니다. 왜 인사가 가장 문제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대통령실부터 쇄신하겠고 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라고 강도 높은 쇄신의 의지를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 헤드라인 단독 보도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함께 보시죠. 결국 방금 들었던 대통령의 저 발언 속에 용산 대통령실 개편의 힌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의 홍보 라인을 대폭 개편한다. 신임 홍보수석은 김은혜 전 의원으로 교체한다. 홍보수석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경질이죠. 홍보수석 경질, 홍보수석 교체. 김은혜 전 의원으로 바꾼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도 바꾼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청와대 대변인 경질로 볼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 대변인으로 이동시키고 한 급을 낮추는 거죠. 정무적 판단이 빠른 전문가 그룹에서 새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을 물색 중이다. 동아일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책 담당 수석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뭐 정치 베테랑이시니까 서울시에서 계시잖아요. 용산 대통령실부터 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더 칼질의 폭이 큽니다. 홍보수석을 교체 안 하고 홍보특보로 김은혜 전 의원을 위촉하는 거 아니냐라는 구상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홍보수석 교체. 그리고 지금 강인선 대변인이 지금 뭐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00일인데 100일 만에 대변인도 교체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윤 대통령 스타일은 사실 항공모함 스타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턴을 할 때 우리 작은 배 같으면 금방 이렇게 돌잖아요. 휙 돌리죠. 예, 그런데 항공모함은 아시다시피 크게 도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대통령의 사고가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으로 보면 당장 뭐 이제 2달 했는데 전체를 다 바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측면이고 그 중에 이제 좀 엑기스가 있다면 사실은 홍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잖아요. 형식.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 지적한 것은 형식보다 내용이다. 좀 어떤 정책에서 우리가 미스가 있는가. 내용을 살피면서 내용과 형식을 같이 갖춰가는 균형점을 잡겠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맡겨달라. 홍보만, 내용이 없는 홍보만 집착한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겉핥기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내용으로도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부분이고 제가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실제적으로 더 근본적으로는 제가 자꾸 이 자리에서 인수위 시절이 좀 아깝다. 자꾸 말씀드린 인수위 시절의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좀 더 정하시고 악착같이 챙기시면서 110대 과제가 아니라 그중에 우선 전략 과제 두면서 그에 대한 인선의 중요도 이렇게 나왔으면 적합도가 맞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 노동 문제 이런 거 있었지만 기후변화 없잖아요. 안전을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로부터 안전의 위협을 받거든요. 장마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에 대한 적임자가 누군가 행안부 장관부터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지금 기상청이 환경부 소속입니다. 과연 계속 환경부 소속으로서 지금 기상 이변에 과연 뭐 변화를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국토부나 행안부가 갖고 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을 하겠다. 이런 정책적 아젠다와 그 아젠다를 잘 실현할 사람을 매칭하는데 지금 그게 전달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정책 담당 수석을 신설한다. 아마 네. 그런 의미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100일 만에 대변인을 교체하고 홍보수석을 교체한다라는 건 사실상 경질의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인가 다시 한번 미숙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내용과 형식을 같이 갖춰 나가겠다. 그리고 또 아마 시그널이 마지막에 외신 기자 질문이 있었어요. 대통령실의 외신 기자단을 좀 넓혀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아마 강인선 대변인이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그게 짜고 그렇게 한 건지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나름대로 그와 같은 더 정교한 배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실의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어때야 하는 자리입니까? 결과적으로는요. 김용준님께서 보시기엔 우선은 기자 프렌들리가 돼야 돼요. 기자 지금 프렌들리. 죄송하지만 강 대변인한테 가장 큰 불만은 기자로부터 왔거든. 전화 안 받는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 막 정치하기 싫다 이런 게까지 막 했었잖아요. 그때 예. 누가 윤건영이라고 하는 걸칠한 대변인이 하루에 400통이나 되는 전화를 다 받아가면서 전체적인 문제를 무마해 갔던 거거든요. 400통이나. 예.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고 성실해 주는 것으로서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을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대변인하고 대통령하고 소통은 되는데 대변인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근데 뭐가 잘못됐냐 하면 저도 생각하는 게 미국도 보면 백악관 대변인이 먼저 딱 스테이트먼트를 하면 예.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한테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게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출근길 인사 대신에 퇴근길 인사 하라 그러냐 하면 즉흥적으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대통령실의 얘기가 대통령 말씀한 말씀에 따라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치를 잘 몰라. 그러면 그 하루로 그 얘기 때문에 다가버려서 정말 대통령실의 하루에 뭐가 하느냐 하는 중요 의제는 없어져 버리는 허송 세월이 많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다시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내용 이번에 뭐 휴가 이후에 들어오는 뭐 예. 방식이 조금 더 달라졌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100일 이후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 교체라는 내용도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